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급여 자료 등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회계 처리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 자료를 저절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급여 자료를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별도의 원천징수나 지급명세 제출과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상태. 이걸 입력을 하든 안 하든 별도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 제출에는 영향이 없는 건데 결산에 영향이 있겠죠.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했으면 그 소득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경비가 되겠죠. 비용이 되겠죠. 그 비용 부분을 회계 처리하는데 정상적으로 수기로 회계 처리를 보면서 각각 할 수 있지만 이 급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부분 각각의 귀속 시기에 모든 원천징수 업무가 완료됐다면은 최종적으로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각의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과 일용직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득 자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입니다.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눌러보시면 회계 처리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매월 그때그때 원천징수 의무를 하고 바로바로 월별로 그때그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전체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 편의대로 각각 특성에 맞게끔 편의대로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당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불러왔었을 때 체킹을 함으로 통해서 전표에 추가하냐 마냐의 부분이고 전표에 추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류가 발생돼서 그 추가 전표를 삭제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전송 취소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업무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붕괴 설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붕괴 설정. 자, 붕괴 설정을 눌러보면 기본적인 설정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안내가 나오는데요. 자, 전표 발생일 설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 월일로 설정을 하는 부분과 기속 월 말일로 직접 입력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의대로 선택을 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점유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붕괴할 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표 발생 일자를 잘 보셔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귀속 시기가 1월이다. 그리고 지급 시기가 2월이다. 하면은 정표 발생일은 사실상 귀속 시기 기준인 한 2020년 1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채무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일단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급이 2월 10일 했다면은 그때 가서 지급 시기에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을 반제 처리하는 분계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상 지급 시기가 다르다면 귀속일의 말 기준으로 전표를 발생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공제 항목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 거래처를 지칭을 해놓으면 붕괴 처리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이 부분을 체킹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료를 불러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1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 거래처 부분은 자동적으로 설정되지 않겠죠. 여기에 와서 일일이 별도로 일일이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리를 할 때 거래처도 한 번에 거래처 코드를 지칭을 해놓으면은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거래처는 새로운 거래처를 여기서 등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할 때 새로운 거래처가 발생된다면은 거래처 등록에서 새로운 코드를 등록 발급 받으시고 나서 여기에서 그 코드 번호를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고요. 여기 부분에 차인 지급액, 직원들이 받아갈 차인 지급액은 가급적이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서 지급 시기가 기속 시기와 다를 부분을 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표 발생일을 지급 시기로 한다면은 2020년 12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지급을 2021년에 하게 되면 여기 전표 발생일을 지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12월 급여 부분이 현실적으로 2020년 비용에 반영이 되지 않게끔 되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귀속 기준의 말로 해서 경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일이 다음 달이라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잘 체크를 하셔갖고 이걸 입력을 잘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을 확인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여기에 설정 부분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우리가 전년도 부분의 원천징수 부분을 마감 후 이월을 했다면은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설정한 부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고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여기 세무사랑 급여자료 회계 처리해서 입력을 했었다면 다음 해에서는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훨씬 편해지겠죠. 이렇게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전체를 체크를 하셔갖고 새로 불러오기를 해서 분계 설정에서 지정한 부분을 새로 불러오게끔 한 번 더 새로 불러오게끔 하신 다음에 체크를 다 하셔서 전표 추가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용직 급여 소득자와 다르게 별도로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의 코드 번호, 이렇게 코드 번호가 별도로 분계 설정을 하는 란에는 여기에는 없죠. 없죠. 일용직 근로소득, 우리가 일용직 때 설명드린 회계처리 쪽에서는 별도의 기본 설정의 계정 과목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의 계정 과목을 새로 불러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에서 추가 자료 입력에 각각의 사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 코드를 각각 부여했었을 때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서 추가 자료 입력을 각각 해당 급여에 맞는 계정 과목으로 잘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절로 불러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업무하시는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달 급여를 한번 그냥 예시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월 31일에 급여를 전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31일을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분계가 자동적으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퇴직소득에 대해서 전표 회계처리인데요. 자, 여기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도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을 했다면 퇴직소득 자료 회계처리 라는 곳에서 1월에서 12월분 전체 부분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계 설정이나 추가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계 처리, 급여 자료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하실 줄 아신다면 나머지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별도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퇴직소득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 우리가 퇴직소득 자료 회계 처리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뭐 퇴충이 별도로 있거나 하면은 바로 퇴직급여로 분개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죠. 우리가 퇴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계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퇴직소득 자료 입력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갖고 바로 회계 처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체킹을 하셔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뭐 별도 얘기가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퇴직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입력은 한 번 더 정상적으로 하시라. 왜냐하면 이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신중히 보셔서 분계 입력을 하시라는 부분이니까 퇴직소득 자료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사업소득 자료인데요. 사업소득 회계 처리도 별도로 뭐 차이점이 없습니다. 12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표 추가나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조회하기 전에 분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 과목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불러와지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분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소득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나 831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수료 비용으로 쭉 입력이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수수료 비용은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수수료 비용도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이 돼 있는지를 일일이 따져갖고 구분해서 체킹을 해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사실 전표 입력이 됐다면은 정상적으로 체킹됐다고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처리는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본인들이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나의 임의의 계정 과목을 한 개 만들어 놓고 최후에 결산을 했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뭐 다른 쪽으로 계정 과목을 마지막으로 831인 수수료 비용으로 뭐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관리하시기에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 전에는 831이 됐든 어쨌든 정상적인 계정 과목으로 돌려놓는 게 반드시 돌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불러오면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갖고 이렇게 분계 설정, 전표 추가 관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에서 사업소득은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7월 달에 만약에 뭐 5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7월 달에 우리가 분계를 보면 7월 20일이겠죠? 7월 20일. 7월 20일. 자, 정상적으로 분계 처리를 했다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계 처리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전표에 입력을 한다면 뭐 이렇게 831에 어쨌든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만 보게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밑에 하단에 카드 사용 여부가 돼 있어서 명세서 부분을 적게 돼 있죠. 카드 사용이 아니니까 해당 없음이 아니라 명세서 제외 대상으로 해당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명세서 제외 대상 중에 21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체킹을 해줘야 돼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업소득자니까 사업소득 지급한 거는 이렇게 분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 명세서 제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영수증 수취 명세에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제외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3번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를 자동분계 사업소득에서 자동분계하게 되면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자동적으로 명세서 제외 대출로 자동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수증 부분의 수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격 증빙을 수치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수치했다면 관련된 서식을 어느 정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 제출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사업소득 회계 처리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 별도의 작업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를 이용을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급여 자료 등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